자, 또 하나 AI 불공정 사례인데요.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아마존이 개발한 얼굴 인식 API에 아마존 그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 사진을 입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진 중에서 머그샷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머그샷은 언제 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머그샷입니다. 그랬더니 이 그림에서 어떻게 무려 굉장히 많은 이 28명의 의원이 범죄자로 했다고요. 자, 이 그림 뭐예요? 미국 국회의원입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을 거기다가 그 아마존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에 넣었더니 28명의 범죄자로 분류를 하더라라는 거죠. 오, 국회의원이 지금 현직인데 28명이 범죄자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특히 28명의 범죄자를 분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 흑인 의원이더라 라는 겁니다. 아마존의 얼굴 인식 시스템에서 범죄자로 인식된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주로 어떤 사람? 주로 유색 인종의 의원들을 범죄자로 인식을 했다고 해요. 자, 이것도 뭡니까? 어쩌면 이 AI는 어떤 유색 인종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판정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제일 많이 AI가 불공정한 결과를 내놓는 사례들은 뭐냐? 바로 얼굴 인식을 통한 얼굴 인식에 있어서 불공정한 결과를 내놓고 있죠. 자, 얼굴 인식 시스템은 많은 그 AI 기업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아마존 리코그니션,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컴퓨터 비전 API, IBM의 왓슨, 구글의 비전 AI, 네이버의 글로벌 비전 이미지 분석, LG의 AI 얼굴 인식 출입 통제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AI 시스템을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얼굴 인식 시스템이 절대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잘못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바로 이런 젠더 쉐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AI 알고리즘에 내재된 편향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 얼굴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진을 마이크로소프트 얼굴 인식 프로그램, 그 다음에 페이스, IBM에 각각 입력을 했더니 얼굴 인식의 정확도를 분석을 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모든 얼굴 인식 그 시스템에서 제일 잘 정확도가 높은 게 어디냐? 여러분 보실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이터 피메일입니다. 그래서 밝은 색의, 즉 백인 남성의 얼굴은 정말 잘 정확하게 인식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백인 여성입니다. 자, 그리고 정확도가 낮은 것은 어디냐? 가장 작은 정확도를 나타낸 것은 흑인 여성입니다. 즉 AI 얼굴 인식 시스템은 백인 남성의 그 얼굴 인식도가 굉장히 높고 흑인 여성은 정확도가 낮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알고리즘에 들어가 있는 편향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젠더 쉐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AI도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 이어지는데요. 바로 아주 유명한 사례죠. 흑인을 고릴라로 인식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레이블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분류 기능을 가진 구글 포토가 흑인 사진을 고릴라로 태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물 아주 맞췄누죠. 스크래퍼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에어플레인. 그 다음에 이건 차, 그 다음에 자전거, 졸업, 그레듀에이션으로 했는데 흑인 얼굴을 고릴라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AI의 오류라기보다 AI가 가지는 편향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자, 또 얼굴 인식 시스템이 보인 오류가 많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이 사람은 실제 사례입니다. 안면 인식 오류로 보안관에 체포되어서 구금이 당했던 미국 흑인 남성입니다. 랜들 쿠란 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별 죄도 없어요. 그런데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금이 한참 돼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
아까 콤파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범죄자와 이렇게 비슷한 범죄자들과 비교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범죄자와 닮았다라는 이유로 AI 시스템이 내린 결과는 범죄자다라고 해서 구금이 됐습니다. 잘못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오류가 있습니다. 자, 비자 발급에서도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합니다. 자, 이 실제 사례인데요. 이 사람은 동양계죠. 그쵸? 2016년에 호주에서 공부 중인 타이완계, 대만계,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리차드 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그 뉴질랜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이런 그 호주에 이렇게 여권 갱신을 위해서 사진을 업로드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부당했습니다.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 눈이 감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권 사진에는 눈도 크게 뜨고 아주 또릿또릿한 사진을 써야 하죠. 그런데 이 사진이 눈이 없다, 눈이 잠겨져 있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 여권 발급을 못했다고 해요. 자, 이것도 뭐냐? AI 시스템이 도입된 여권 발급 시스템이 이런 오류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AI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잘못된 편향을 가진 결과를 내놓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AI는 신뢰성이 있는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신뢰성에 의심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AI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그 편견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AI가 왜 그런 편견을 가질까? 그리고 그럼 이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AI가 내놓은 결과가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불공정한 결과를 내놓더라 라고 하는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연 이 AI에 신뢰를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AI가 어떤 편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향의 요인, 편향의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하나의 이유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갖는 어떤 편견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직업에 갖는 편견, 사람에 갖는 편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편견이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설명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란 환경, 그 다음에 교육 등 여러 이유로 복잡한 그런 심리의 결과로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AI도 마찬가지 그런 편향의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사례 속에서 본 AI가 가지는 편향의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이 AI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AI는 뭔가 신뢰를 좀 의심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I 시대에 공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조금 약해지겠죠. 자, 그러면 AI와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AI는 이런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휴머니티죠.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I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이것이 지켜져야만 우리는 AI와 공존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두 사회 전체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준칙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의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은 뭡니까, 여러분? 인권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인권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엔의 인권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과 같은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엔 인권 선언에서 명시되어 있는 건데요. 또 더 나아가서 개인이 속한 국가나 영토 또는 그 영토가 독립국이냐 또는 신탁 통치 지역이냐 비자치 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 제약을 받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국제적 지위에 근거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엔의 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는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I는 인권을 이렇게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편견 없어야 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편견은 뭐예요? 편견은 나와 다르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치우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런 차별을 낳죠. 차별은 편견을 갖게 되면서 사람을 구별하는 행동을 바로 차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권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AI도 이런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에서간 차별적인 결과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I가 내놓은 결과가 편견 치우치게 내놓은 결과를 바로 뭐라고 하냐? AI의 편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AI 시스템이 특정 방향에 치우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편향성이라고 하는데요.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는 진실에서 벗어나는 정도로 편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편향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AI 시대이죠? AI 기술이 점점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에 따라서만 그 동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고 결론을 내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 AI가 내린 결과가 편견이 되도록 치우치도록 내놓은 결과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AI가 내놓은 결과에 의해서 인간이 어때요? 인간이 등급이 매겨지고 그 다음에 차별당해지는 결과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편향과 차별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사례 보셨죠? 어떤 인종에 따라서 또는 피부 스킨에 따라서 또는 부에 따라서 경제적인 그 여건에 따라서 차별된 결과를 내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영상 인식에 따라서 인공지능 영상 합성 기술이 있죠. 그런 딥페이크 기술과 같은 것으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모든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 AIoT라고 하죠. 이제 사물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물 안에 AI가 들어있는 거죠. 들어서 이 환경을 인식을 하고 처리를 하는데 AI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AI가 적용된 시스템이 인간을 감시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인격 침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킬러 로봇, 인공지능 킬러 로봇입니다. 자, 이런 킬러 로봇이 이제는 인간을 대신하여서 전장터에 투입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쵸? 기계에 의해서, AI 로봇에 의해서 인간의 생사 여부를, 거기에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또 큰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판단과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이런 결과로 편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 활용에 관해서 국민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원칙과 세부 규정 그리고 감독 그리고 피해 구제 방안을 갖춘 새로운 법률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와 개발 단계에서 인권 존중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사례도 봤는데요. 또 다른 인권 침해 사례를 한 2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서든 그 결과가 인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바로 낙인 효과를 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뭐냐? 빈곤 편향으로 사람들을 낙인 효과죠. 자, 낙인 효과를 준 겁니다. 어떤 사례냐면 영국의